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수강생들이랑 네. 또 대학교에서 수업도 하잖아요. 대학교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춤을 오래 췄는데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아요. 춤을 1, 2년 동안 췄는데 크게 성장이 되지 않았다. 기본기를 연습하는 게 최고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생각엔, 이거 학부모님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차근차근 실력을 늘리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작품을 받아서 그 작품만 주구장창 연습을 해가지고 입시를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다른 시간, 다른 수업 시간 다 안 듣고 그냥 개인 레슨을 통해서 그 시간에 작품 하나만 죽어라 파면은 잘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교 입시 합격하는 것도 첫 번째 목적이긴 하지만 두 번째는 대학교 입시를 합격한 다음엔 대학교 생활도 잘해야 되고요.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이제 좋은 사회에 나가서 좋은 댄서가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모든 모든 시험이나 오디션에 그런 방향으로만 접근한다면 우리는 언제 기본기를 연습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입시를 합격한 다음에 대학교 가면 중간고사가 있겠죠. 그 중간고사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기말고사만 연습하고 결국엔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끝낸 다음에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는 사회에 이제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오디션만 하고 사실은 춤을 외우기만 하다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 숙제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 동작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자기가 알고 연습을 하면서 아 내가 기본기가 부족하구나 라고 이제 인지가 되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방법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런 거지. 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만 진행하면서 내가 부족한 거를 느끼게 되고 네. 그래서 나는 기본기를 해야 되겠구나 까지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를 느끼지 못할 확률이 더 높아.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걸 아는데 그게 이런 내가 이 예를 들려고 하는 거야. 그게 기본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할 만큼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많이 없고 나도 못 느끼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이 동작이 안 됐어. 이 동작이 안 되는 게 어떤 기본기 때문에 안 되는지까지 분석할 능력이 애초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냥 나 이거 돌기 안 되네? 이 돌기만 계속 죽어라 해야지에 대한 개념이지. 네. 이 팔의 근력이 어디 부분의 근력이었고 어떤 탄력이었고 그러면 이 탄력을 키우려면 바운스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떤 바운스에서 시작되고 그럼 그 바운스는 사실 다운 바운스거든. 다운 바운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까지 접근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진짜 유능한 트레이너가 된 사람은 보면 알지. 하지만 우리가 일반인 수준에서 노래방 가서 노래 한 곡을 계속 불러. 고음이 안 올라가는 건 알아. 그럼 내가 이거를 처음부터 아예 그냥 음악학원에 가서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냥 그 고음만 냅다 지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왜 안 되냐 하면서 제일 편한 방법부터 찾지. 물론 그 과정에서 성장을 안 해는 아니야. 성장을 해. 근데 이런 거지. 계속 하나만 해서 합격을 한다고 쳐, 대학교를. 좋은 학교겠냐고. 그냥 그 정도 애들이 모이는 학교야. 그러면 그 정도 애들을 뽑을 만한 학교고, 그러면 그 분위기 상에서 과연 어떤 피드백을 서로 간에 해줄 거냐는 거지. 우리가 대학교에 가봤지만 교수님들은 다 훌륭하실 거야, 대부분. 하지만 교수님들이 최대한 아이들 신경 쓴다고 하더라도 아이들끼리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에 영향이 훨씬 더 학생한테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스스로가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어, 추상적으로. 근데 내가 어떤 기본기부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더라고. 이거는 꼭 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제 일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유튜브만 봐도 요즘에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유튜브로 보고 싶은 걸 봅니까? 보여지는 걸 봅니까? 보여주는 걸 보죠.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알아서 보여주잖아요. 너가 얘 좋아할걸? 근데 그건 사실 그 보여주는 것도 의도된 거잖아. 카메라맨이 의도하는 각도를 찍는 거고 의도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 우리 SNS도 그런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댄서들이 다 조사해 보는 건지 아니면 가장 알고리즘이 많이 타는 그냥 누군가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있는 건지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기본기가 뭐가 있어라고 하면 그 시장 조사를 해보면 아, 내가 이런 기본기가 있다는 걸 유튜브에 자료가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 저도 기본기가 막힐 때는 기본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가르쳐야 되니까. 유튜브로 조사해요. 너무 내가 마음만 먹고 조사하면 구글, 유튜브에 챗 GPT까지 총 동원해서 기본기까지 다 동원해서 가르치면 너무 가르칠 게 많고 나조차도 배우는 게 많은데 지금 한창 배우고 열심히 해야 되는 친구들이 Say Why를 항상 외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춤의 기본기 이름이 바운스야. 그럼 그냥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바운스야. 이렇게. 근데 왜 이름이 바운스인지부터 알려줘서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이제 확실히 이 내가 추는 표현력도 좀 좋아지고 남들한테 똑같이 전달을 할 때도 조금 더 확실한 의미 전달이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선잡기야? 왜 선잡기야? 그러니까 나는 제일 충격받았던 게 선잡기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춤이 어떤 동선 있잖아요. 동선을 잡아준다고 해서 선잡기거든요. 근데 그게 기본기 자세가 이렇게 하는 거야. 손을 들고 있는 거야. 어떤 내가 모르겠는데 어떤 학원에 갔더니 그 손잡기라고 하더라고. 아니, 손을 잡는다고 생각했나 봐. 그럼 몇 살 손 잡는 게 빠르 그래서 이게 의미 전달이 내가 의미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의미 전달을 하고 있으니 의미 전달 모르는 상태에서 춤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런 엉뚱한 상황이 생기는 거지. 이제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을 정도로 say why. 그래서 나를 뭐 춤을 잘 출 때는 춤을 잘 추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내가 좋은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say why를 계속 외쳐야 돼. 그래서 이 안무가가 왜 이렇게 안무를 짰지? 왜 음악을 이렇게 표현해 봤지? 라고 생각하면 왜를 하면은 그 안무가의 의도보다도 더 정확한 의도로 춤을 잘 출 수 있어. 나는 근데 진짜 맨날 질문해. 매일 질문해. 그들한테요. 네. 네. 왜 춤춰? 아. 그러니까 시비 거는 건 아니죠. 아니 여기 아니라 네네네. 아이들은 대부분 좋아서요라고 얘기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물어봐. 어떤 부분이 좋아? 혹은 어떤 계기가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지. 라고 얘기했을 때 답변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춤을 추는 만나는 모든 애들한테 다 하는 질문이에요. 저 방송 가서도 뭐 27, 8살짜리 애들 만나잖아요? 처음 본 사이잖아요. 그래서 안녕 반가워 이렇게 한 다음에 너 장래희망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 그럼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들이 이제 왜 춤춰라고 하면은 압박감으로 약간 다가오거든요. 갑자기 내가 어려운 질문이 맞닥뜨려가지고 당황을 하거나, 네, 그래서 몰랐습니다. 약간 좋아요 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왜 춤춰라는 질문을 하시는 의도? 그러니까 뭐 순수하게 궁금하셔서 순수하게 저는- 하실 네. 수도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시니까. 춤을 춰서 대학교에 가고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고 이런 과정이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춤을 정말 잘하고 내가 너무 아끼는 친구들도 정말 같이 끝까지 가고 싶은 친구들도 27, 8살이 되면 다른 직장으로 바뀌는 친구들을 많이 봤으니까 저는 뭐 제 욕망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는데 계속 꾸준히 할 친구들이 내 제자였으면 좋겠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보고 이 친구들만큼은 춤 포기하지 않고 저는 지금 어쨌든 행복하거든요. 저처럼 40대, 50대까지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면 춤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여야 하니 그냥 순수하게 물어보는 거죠. 너 춤을 추는 이유가 뭐고 대학교 들어가는 이유가 뭐야? 근데 거기서 사실 저는 이럴 수 있어요. 긍정적인 건 이거죠. 정말 좋다고. 정말 좋고 저는 TV에 나오는 누구처럼 이런 안무가가 되고 싶고 저는 춤추는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없고 몰입이 되고 저는 관객이 한 명이어도 좋으니 무대에 쓸 수 있으면 좋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럼 좋지만 그런 것도 좋지만 오히려 아예 이렇게 얘기해도 쿨할 것 같아요. 저 사실 춤 좋아지는지는 모르겠는데 무대에 쓰는 건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한테 맞는 솔루션을 내줄 거고 아니면 저는 솔직히 공부를 못 해가지고요. 그냥 춤으로 대학교는 가고 학위는 따고 다른 일을 하려고요 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 솔루션 내주죠. 그럼 너 수업 많이 듣지 말고 요거만 듣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친구들한테 잘 주기 위해서 그 맞아요. 친구들한테 맞는 걸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원장님은 이렇게 춤이 계속 좋아서 추시잖아요.
네. 저 또한 이런 게 영상 싫어질 하시잖아요. 때, 싫어질 때가 있거든요. 하다가 진짜 정말 좋아서 춤을 췄는데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다 뭐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 예, 방법이나 뭐 이런 거를 경험을 좀 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되게 심플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선생님처럼 뭐 클라이언트가 나쁜 사람인데 좋게 포장을 해줘야 되는 거는 그런 적은 없지만 네.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저는 워낙에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제 능력에 비해서도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면서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거를 몰라줄 때, 몰라주고 통수 칠 때, 이럴 때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만두고 싶겠습니까, 사실. 근데 뒤를 돌아보니, 저를 믿는 더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만둡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PD님이었으면, 물론 그런 쓰레기 같은 클라이언트도 있겠지만, 뒤를 돌아보니 저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저를 믿고 꿈을 이루겠다는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어떻게 때려칩니까? 그래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들보다. 그들이 나한테 어떤 상처를 주든 상관없어요. 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어쨌든 나의 가치를 몰라보는 건 그들의 자유고, 제 가치가 그들이 봤을 때 별로면 내가 신뢰를 못 준 거지. 그죠? 그럼 거기서 인정하고 나 신뢰하는 사람한테 더 큰 신뢰를 주면 되는 거라서. 두 번째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일을 해보라고요. 정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일을 안 하고 춤만 춘 애들이 있어. 이 친구들은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막 간판에 공사하고 있어. 그러면 아저씨 잠시만요. 왜요? 그거 얼마 버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간판을 직접 설치해보는 알바도 해보는 거 난 추천해. 시간이 된다면. 그 사람이 되어서. 그지? 예를 들면 뭐 PC방 알바, 편의점 알바, 카페 알바 다 해보면 내가 돈을 버는 거에 대한 가치가 소중하다는 걸 느끼는데 춤이라는 게 예술적인 거잖아요. 이거 예술가의 특성이 프리랜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단가는 높단 말이야. 뭐 강의를 해도 시급의 몇 배를 받고 방송, 공연, 행사를 해도 20배 받고 그러면 이거를 돈에 대한 가치를 크게 못 느끼기 때문에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좌절이 왔을 때 이거 말고도 다른 거에도 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확 그만두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사회적 경험을 해보면 저는 사회적 경험은 3개밖에 안 해봤습니다. 군대 가봤죠? 네, 그래서 군대에서 월급 받아봤죠. 편의점 알바했고 PC방 알바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육체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군대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럼 편했어요. 너무 이게 뭐가 힘들어? 그 유격할 때 PT 받잖아요. 웃으면서 받았어. 진짜로. 막 애들 힘들다고 옆에서 막 애들 막 거품 물고 이러고 있는데 나도 그냥 웃으면서 실실 쪼개면서 받아가지고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병원에 가긴 갔는데 어쨌든 뭐 안 힘들었고 편의점 알바, PC방 알바 육체적으로 하나도 안 힘들었어. 근데 돈을 떠나서 내가 되게 허무하게 돈을 받는 느낌? 이게 뭐 일을 하는데 야, 일을 안 한 것 같고 하는데 그리고 시간은 더럽게 아깝고 시간은 가기만 해. 와 그렇게 시간이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6시 퇴근이잖아요. 그럼 5시부터는 시간이 안 가요. 뭔지 알죠? 거의 뭐 슈퍼맨이야. 되게 빨라진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이 안 가. 뭐 1분이 더럽게 안 가고 근데 돈을 받는 것도 그렇게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에 대해서 현타가 많이 왔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몇 번 해보고 춤을 추니까 한 달 월급이랑 이런 거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 한 달 하는 거랑 한 달 동안 댄서를 버는 비용이 그때는 비슷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뭐 내가 성장한다 이런 걸 느끼지 못해 사실. 근데 그냥 내가 그냥 재밌어. 뭔가 내일 공연이 기다려주고 수업이 기다려주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달라서 내가 이 돈의 가치가 같은 1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재미없는 일에서 버는 10,000원과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 하는 10,000원의 차이를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다른 일도 해봐라. 그래서 저는 밖에서 뭔 소리죠 이거? 저는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어떤 슬럼프가 와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지금 좋아하는 춤을 그만두게 될 거라면 일단은 배수해지는 치고 막 그냥 난 그만둘 거야 라고 하지 말고 그 일이랑 병행할 수 있는 다른 알바를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어떤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 있는 만큼 또 그 일이 있는 만큼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그냥 추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외부의 어떤 사람들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제 태도가 더 중요하다.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에 더 집중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거에 포커스를 둬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남들이 욕하든 좋아하든 말든 어쨌든 간에 저는 저니까. 아, 맞죠. 뭐 그런 거 같아. 약간 사람이 살면서 시련을 되게 많이 시련이 당연히 오잖아요. 네네네. 슬럼프가 됐든 외부적 요인이 됐든 뭐가 됐든 그때 그냥 본인이 여태까지 해온 길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 17살 때부터 춤을 제대로 췄거든요. 뭐 모르겠어. 그때 편의점 알바랑 PC방 알바 했거든요.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이거를 진짜 안 하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 자신을 믿었던 것 같아. 그래, 나 혼자서 이 정도까지 올라와 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들과 같이 했지만 그때는 나 혼자서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냥 나 자신을 믿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슬럼프가 빠지면 여행도 가보라고 하거든요. 여행 가가지고 뭐 그냥 관광지 가서 맛집 가가지고 사진 찍는 거에 치중하지 말고 좀 아니 해야 되는데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그러니까 어린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누구 선생님이라든지, 아, 예, 팀한테 폐가 될까봐 일부러 약간 거짓말 해가지고 놀러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쌍놈의 새끼들 아니 근데 맞아, 맞아.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안 다치게 하려고 하는 거짓말이 더 좋으신지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그게 나아요. 근데 어떤 게요? 첫 번째가 아니 왜냐면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아 나 너무 충격적인 거야 이거는 진짜로. 왜냐면 요즘 애들은 솔직하면 괜찮은 줄 알아. 너 왜 수업 안 들었어? 그 옛날 친구들은 이래. 아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아니면 옛날 친구들이라기보다는 이게 말 잘해야 되겠네. 요즘 친구들 싸잡아서 욕하는 거네. 그게 아니라 솔직하면 괜찮은지 아는 친구들이 몇몇이 있어요. 극히 일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이제 조금 너 수업 왜 안 들었어라고 물어보면은 저 아파서요.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요. 아니면은 선생님 지금 너무 어려워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몇몇의 극소수의 너무 솔직한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 별로라서요. 이거 저한테 너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한 건 맞아. 무례한 거거든. 그러니까 무례하면서 이걸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으로 질문했어요. 그럼 너는 네가 나중에 선생님이 됐을 때 어떤 학생이 너한테 선생님이 별로라서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 넌 괜찮아? 그러면은 두 가지 부류를 나눕니다. 그건 안 되겠는데요? 자, 그럼 얘는 진짜 솔직한 거야. 근데 얘는 뭐냐면 그 자존심이 있으니까 괜찮대. 그럼 야 그런 애들이 많이 모이면 너는 수업을 아예 못 할 텐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럼 널 써주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게 괜찮대. 그럼 약간 뭔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뭐 춤을 안 추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데? 춤을 추는 걸로 인해서 이게 약간 조금 무례한 거랑 너무 솔직한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에게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솔직한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사실 너무 지쳐서 좀 쉬고 싶어. 그러면 차라리 그 이유를 명확하게 되고, 다음 주에 공연이 있으나, 난 지금 더 이상 제대로 공연할 수 없으니 쉬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팀이거든요. 어쨌든 공연을 한다는 건 하나의 팀이기 때문에 그 팀 멤버들은 그를 이해해 줄 거예요. 그게 팀인 거지.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 하고 우리가 좀 힘들지만 좀 이렇게 될 텐데 그거를 거짓말을 해서 일을 키우는 친구들도 있는 거지. 거짓말해서 하여튼 근데 뭐 그런 경우가 뭐 저희하고는 크게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애들 입장에서 배신감을 느끼겠죠. 알았을 때. 알았을 때 뭐야 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못해 우리 못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솔직함과 무례함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얼마 전에 저번 주에요. 알아서 뭐 자르겠죠 이건. 이제 다시 이제 처음 주제로 돌아가요.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다 끝났거든요.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좋습니다. 춤을 오래
추지 못하고 제자리인 이유, 이거를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한다면은 답변을. 본질을 잘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항상 초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초심을 얘기한 이유가 요즘 친구들이 춤을 잘 추는 것은 니꼴 유명해지는 거, 핫한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뭐 피드를 잘 꾸미는 것, 혹은 춤을 잘 추는 게 어려운 기술을 많이 하는 것, 춤을 잘 추는 게 내가 어떤 수업의 안무를 빨리 외우는 것, 이 것들이 잘 추는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하잖아. 핫해지는 요소 중에 하나고. 근데 본질적으로 춤을 잘 추는 거는 사실 이런 거지. 어떤 선생님이 어떤 안무를 가지고 오더라도 내가 그거를 내 걸로 잘 바꾸고, 그 내 걸로 바꾼 거의 퀄리티가 그 선생님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것. 빨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러려면 사실 춤의 본질, 토대가 되는 기본기를 이제 연마를 하고 노력을 한 다음에 안무를 외우는 시간도 필요하잖아. 둘 다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 약간 따로 놀아. 무슨 얘기냐면 베이직이 아니라 비기너야. 처음 배우는 애들이 접근하기 쉽게 가지고 온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 사실 안무에 필요 없어. 왜냐면 어떤 선생님들도 춤을 베이직스럽게 짜진 않죠. 나의 느낌을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는 베이직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초보자 애들은. 근데 이제 10년, 20년 춘 사람들 눈에는 그게 다 보이지. 아, 이 베이스의 세계 넘어갔구나. 근데 그것까지 보지 못하니 그냥 이 선생님은 아예 베이직 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기본기가 단순히 이제 동작이나 지식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모든 춤의 기본 토대라고 생각하는 거지. 거기에 씨앗이 되는 거고, 그게 자라나서 안무가 되는 거고, 모든 안무를 다 잘 출 수 있는, 모두 춤 잘 출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리듬을 느끼는 방법, 체중을 실는 방법, 그리고 밸런스를 맞추고 근력을 키우고 그 감정 표현이고, 이런 것들도 다 베이스 기본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배우면 사실 지금 내가 얘기한 것만 딱 들어도 못 출 수 있는 춤은 없어. 그걸 잘한다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기는 아이들은 대부분 딱 두 개만 떠올려요. 아이솔레이션이랑 바운스. 이 두 개만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거 말고도 아까 얘기했지만 체중을 실는 방법, 리듬을 타는 방법도 바운스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장르별로. 이 많은 것들을 섭렵해 나가야 돼. 근데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같은 걸 많이 하면 질립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밸런스에 맞게 기본기 하다가 재밌는 춤도 추고, 기본기 하다가 재밌는 춤도 추고, 이 병행을 양쪽으로 쭉 해주면 되게 좋은 댄서가 되는데, 내가 기본기 1, 2년 하면 잘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나쁜 친구들 만나면 안 돼. 예를 들면 이러는 거야. 얘가 고3이야. 근데 기본기를 막 하고 있어. 근데 같은 고3 친구 중에 잘 추는 애가 딱 이러는 거야. 야, 너 다음 달에 시험인데 기본기를 왜 해? 그 시간에 안무를 빨리 하나라도 더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걔가 못 추면 말을 안 해. 걘 잘 추거든. 그러니까 당장 자기 눈에 잘 추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아, 이게 맞나? 흔들리는 거야. 뭐 그런 얘기에 왜 흔들리냐고. 본질을 잘하겠다는데. 그 친구는 본질을 잘해서 그렇게 잘 출 확률이 높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해놓고는 알려줄 때나 뭐 할 때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냥 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잘못된 거죠. 아니면 그 친구도 그 본질까지는 못 갔을 친구도 못 가서 그래 편하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물론 벼락치기는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베이스를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기본기를. 네.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본기가 게을러지는 조건이 또 외부적 요인이 있다면 내부적 요인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기본기를 한 1, 2년 했어. 그래서 남들보다 이제 웬만하면 1, 2년 하면 웬만하면 잘 쳐지거든요. 그러면 대학교를 가잖아요. 선생님들이 기본기를 알려주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안무만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이에서 내가 잘할 거 아니야. 난 1, 2년 동안 베이스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셀렉되고 박수 쳐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뭐 이런 착각을 하는 거지. 나 이제 기본기 연습 안 해도 되는데. 나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워크샵이나 팝업만 들으러 가면 되겠구나. 난 계속 셀렉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이 생각을 하면 돼. 너가 남들한테 기본기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말이나 글로. 그래서 실제로 가르쳐 봐서 아예 몸치도 1, 2년 만에 자기 정도의 레벨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설명할 수 있다. 남들한테 완벽하게. 그러면 그 사람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나도 정말 많은 애들을 가르쳤고 내 제자들이 벌써 우리 학원이 13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제자인 친구도 있잖아. 그 친구들도 내가 기본기를 물어보면 틀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다르게 아는 수준이 아니라 틀리는 경우도 있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1, 2년 해놓고는 기본기를 완벽하게 마스터했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거의 99.9%의 확률로 오만한 거야. 재밌는 게 뭐냐면 기본기가 베이스가 있다 그래도 그 기본기에서 요즘에 넘어가는 그 트렌드가 있잖아. 그 트렌드마다 유행하는 동작이 있지. 그 동작이 그 동작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기본기의 빌드업이 매번 바뀌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토대는 똑같아. 근데 빌드업이 매번 바뀐단 말이야. 나도 매년 기본기를 새롭게 빌드업해서 약간의 변형을 하는 게 재밌어. 나도 그런데 1, 2년 춘 애들이 무슨 뭐 기본기 배서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제발 부탁합니다. 저한테 그럼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춤을 출 때 도움이 되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 근육과 근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올바른 자세거든요. 올바른 자세에서 특히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제 코어예요. 그래서 코어를 잡고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뭐 이런 거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게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게 춤의 라인을 예쁘게 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는 리듬감. 리듬감. 그러니까 리듬을 타는 방법도 사실 음악을 느끼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음악을 느껴서 몸을 표현한다는 건 어쨌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근육이 또 따로 있어요. 아무래도 하체와 엉덩이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따로 있고요. 또 이제 아이솔레이션을 예를 들면 아이솔레이션은 이거예요. 몸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그 특정 부위만 움직이는 거죠. 특정 부위만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은 그 부분에 이제 근육도 발달시켜야 되지만 첫 번째 했던 코어가 잡히지 않으면 아이솔레이션도 사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코어가 잡아야 돼 우선. 이제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음악을 거의 안 틀거나 맨날 똑같은 노래를 틀고 같은 거를 매일 트레이닝하니 운동 같은 느낌이 드니까 좀 재미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수업하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가 없죠. 근데 비기너는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이 춤의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들을 일반인들도 따라하기 쉽게 루틴을 좀 만들어 놓은 거죠. 재밌게. 그리고 막 근육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면 네! 우리 애들이 내 수업을 많이 들었던 애들이잖아. 내 영향을 받긴 받았잖아. 말이 더럽게 많아. 나 소름 끼치더만. 아니, 나 잘 뻔했어요. 수업 듣다가 잘 뻔했어. 아니, 30분인데, 30분 동안 10분도 춤을 안 춘 것 같아. 그래서 서서, 맞아. 그래서 내가 요즘 스타일 바뀌었습니다. 말 안 해요. 아예, 그냥 열심히 몸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비기너는 특히나 말보다는 몸으로. 근데 오히려 마스터 클래스급 가면 말하는 게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난리가 나거든요. 너무 이제 황금 같은 말이고. 근데, 그래서, 제자리 걸음인 이유가 당신이 뭐 춤을 1, 2년 동안 췄는데 크게 성장이 되지 않았다. 근데 내가 마음에 손을 얹고 베이직을 좀 게을리했다. 그러면 기본기를 연습하는 게 최고입니다. 기본기를 연습하는 게 당장은 느린 것 같고 성장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빠른 길입니다.